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폭거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검난이 평검사에서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일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들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 사상 초유 대검난의 실태와 원인, 전망을 이진권 교수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검사들의 추미애 장관의 그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반발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예상을 지금 뛰어넘는 것 같죠? 실태가 어떤가요? 요즘 말이죠.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 예. 이 표현이 날이면 날마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지휘부 26명 중에 23명이 지금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선 고검장, 예, 그 이제 일선 고검장 전원 그 6명. 6명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 지검장. 법무연수원장. 예. 이 양반은 거기서 공동성명에서 빠졌는데 별도로 또 2%에 또 입장을 냈어요. 현직 고검장은 아니니까 고검장급이지만,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그게 동참하는 거죠. 또 두 사람, 그 누구냐면 그 번화전에 조남관 차장하고 대검차장, 고기영, 지금 고난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동참하기는 어려울 거고, 고기영 차관. 그런데 그 양반도 저 추미애 장관이 특별히 기용해서 꼽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예. 거기는 정말 뭐 자기가 입장이 아니라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영 차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선 검사장 20명 중에 예. 17명. 그런데 또 빠진 사람은 이성윤, 또 김관정이하고 또 이정수하고. 예. 네. 그러니까 동부지검장, 그 다음에 남부지검장. 지난번 라임 사태 이후 그 박순철 지검장이 수사지휘권 반대하면서 사퇴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꽂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중간간부급들, 그러니까 어떠냐면 부장검사, 지청장, 그 다음에 인권감독관 이래가지고 120명. 거기다가 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검사는 아니지만 20개 검찰청의 사무국장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검사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는 짓 아니냐.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은 전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다고 보면 돼요. 특별한 몇 사람, 예외적인 몇 사람만 빼고는 모두가 동참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검난인데, 정말 특이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없어졌어요. 어디 해외 이민 갔나? 그런데 지금 과거 같으면 검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평검사들 수준에서 이렇게 성명을 내고 뭐 집단 행동을 하고 뭐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부차장 검사, 부부장 검사에서부터 쭉 전체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은 지금 그래도 눈도 깜빡 안 해요. 여튼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식의 모양이야.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밑바탕에는 뭐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 장관이 추미애 장관 사실 이제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치인이고 그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검찰을 휘어잡아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처를 띄우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에 충실히 따라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칼잡이 행세를 하는데 특히나 말이죠. 검찰총장은 임기제거든요. 근데 임기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가? 알았어. 그 다음에 민주당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구속해. 이러나온단 말이에요. 윤 총장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검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찰 수장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그 권위라든지 윗신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최소한 또 그런 거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검찰 중립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뭐냐면 정치인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라버리고 실제로 자기가 또 지휘권 행사하거든. 일선 돼서도. 수사팀까지 다 구성하고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최소한으로 절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그냥 검찰총장까지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꼭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총장한테 이야기해 이거거든. 그게 예. 검찰청 8조의 의미예요. 꼭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 검찰총장한테 이야기해. 이랬는데 검찰총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 너는 빠져. 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 우리가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들이든 고검장들이든 그 성명이라든가 예. 댓글에서 나오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두 개는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그럼, 있다는 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훼손되고 있다는 그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완전히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 애속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애속화, 검찰이 충견 역할이나 하고, 정권 방탄 역할이나 하고, 그걸 이제 개혁하자 하는데 오히려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신 시절이라든가 군사 정권 시절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유신 때만 해도 예. 검찰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게 사실 문제거든. 그때 말하자면 약 단적인 예로 지금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해 주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검찰은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법원이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너무 키워줘서 문제인데 지금은 검찰을 장관 손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유신보다 더 심하지. 그러네요. 왜냐면 정치인이 이제는 검찰을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예는 일찍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치 문제만 되고 현 정권은 특색이 뭐냐면 특징이 헌법을 우회해버려요. 헌법의 그 취지가 있잖아요. 예. 그냥 모른 척하고 딴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재 법률은 건너뛰어 버려요. 그냥 시행령이라든가 훈령으로 다 처리해보잖아요. 건너뛰어 버리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건너뛰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앞으로 정말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용인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사람들 자기 운명을 예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몰라 그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어떤 뭐 변호사는 유신 정권 말기에 야당 총재 제명 처분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거 완전 무법천지고 이인이 마음대로 해서 이제 취미의 마음대로 이런 나라가 돼버려서 취미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이 있을 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죠 유신을 선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힘을 믿었거든 자기가. 예?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못할 게 없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데 힘이 있는데 못할 게 뭐 있느냐 해가지고 극단에 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자멸이라는 걸 이걸 자기들은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해갖고 그쪽 힘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 검찰 내에 추미애 라인이라는 게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검심이 어디가 있냐. 추미애 라인이라는 게 지금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손꼽을 정도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강부들 뭐 전부가 반추미애야. 그 다음에 기껏 있다는 게 몇 명. 완전히 검찰 조직 내에서 왕따 하고 있는 것이 추미애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뭐 이성윤 씨라든지 이런 사람도 보면 사실상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 힘을 믿고 저 검찰을 만들어 휘두르겠다. 당장은 휘둘러질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이쪽에 저항도 전문 쌓이거든. 저항력도. 그렇죠. 저항력이 쌓이죠. 예, 저항력이 쌓이면 어느 날 어떻게 되면 분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임계점이 넘어서 넘었죠. 전 검사들이 다 일치돼 가지고 지금 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앞으로 상황을 보면은 현재는 성명을 내고 댓글을 다는 수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의 그런 폭거가 계속되면은 집단 행동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의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계속 억압을 해대면 지금 뭐냐면 이쪽에서도 민주당에서 이제 그 추임새를 넣잖아요. 이제는
가면서 쫓아내는 걸로는 안 되겠다. 구속하라 이래 나오거든. 깜빵에 보내자 이 깜빡이 얘기예요. 보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사들도 말이죠. 검사들도 수사권은 아직 있잖아요. 예. 근데 인지 수사도 할 수 있거든. 추미애 장관 분명히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고소 고발된 것만도 24건이에요. 24건. 그러니까 추미애도 대치 당할 수가 있거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믿고 이런지 몰라도 아마도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철저히 네 신분은 내가 보장해주고, 네 권한도 내가 보장해준다. 그다음 네 안전도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된지 모르죠. 아 그런 거 안 그렇죠. 믿고요. 저런 짓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대통령이 힘을 안 실어주면 추미애 혼자 그리고 몇 사람 그 주변 애완견 데리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막무가내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판사 사찰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화로 해갖고 압수수색도 오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뭐 이것을 썼던 성상욱이죠.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이건 공판에 나가는 검사들한테 참고라고 만들어준 참고 문건에 불과하지 일반적인 사찰하고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찰이라고 하면은 무슨 도청이라든가 미행이라든가 뒷주사를 해갖고 어떤 판사들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어떤 특정인을 해코지 한다든가 뭐 불법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을 우리는 사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다음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태라고 하듯이 예. 상대를 알아야 또 판사가 어떤 사람 판사가 중심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그다음 전략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지. 예. 당연히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티끌을 잡다가 이게 아마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인지 뭔지.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건 이거 가지고는 확실하다 잡았는데 이건 이제 밀어붙이기에 따른 달린 거예요. 뭐냐면 야 현실적으로 이런 자료가 있지 않냐 이거 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사찰했다고 밀어붙이거든요. 이거는 중대범죄다. 그러고 이낙연 또 대표 풍스럽게 말이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다. 그리고 국정조사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 그래 하자 하니까 지금 팔을 빼고 있는 거 아니야? 못하지. 왜냐면 그래 하자. 윤석열이 하자. 윤석열이 불러내자. 윤석열이 지금 엊그제도 어젠가 불러내자 했는데 윤호중 이 위원장이 말이지 그냥 그 회의가 나가버렸죠. 정하고. 이런 그 작태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정치권 안에 있어서 이른바 리더급이라는 그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집단적으로 이게 어디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정말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건 판사 사찰 사건을 지금 사찰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전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봐라 이게 무슨 사찰이 이거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달라. 그냥 공판에 필요한 그 자료 정도를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공판에 나가는 검사가 당신의 상대 판사가 이런 정도 사람이니까 어느 대학 나왔고 또 그동안 판결 내용은 뭐고 어떤 판결을 했다. 또 세평이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의견들이 있는지 그 언론에 보도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변호사들도 전부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찰한 그런 죄를 물어가지고 전부 잡아넣어야 돼. 왜냐면 변호사들 재판 전략 세우려면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세평이 어떤지 어느 학교 나와가지고 누구하고 연줄이 이어질 것인지 그럼요. 다 파악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말이지 그래놓고 사찰한 결과가 원만한 편, 성격이 원만한 편 그게 사찰 결과입니까? 아니 꼭 판검사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람과 협상을 한다든가 그럼요. 당연히. 또 무슨 부탁을 하러 간다 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또 평소에 무슨 저서는 뭔지 또 어떤 말씀을 좋아 그런 걸 다
하고 가야 상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항 아니에요. 저 추미애 씨의 이 방식이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뭐라 하건 상관없어. 네, 그거죠. 나는 이 길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뭐 법이 맞든 안 맞든 그 상황이 실제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고 틀리든 말 그건 상관없어. 나는 오직 이 길을 가.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거예요. 떠드세요. 마음껏 떠드세요.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법무장관인데 감히 누가 나를 엮어 넣겠어. 이런 식인데 이거요 좀 점점 심해지면 그 천하의 그 유신 정권 그 강력했던 유신 정권도 결국 그런 결말이 났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누가 이렇대 오늘도 보니까 저기 칼럼에도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클레토크라시라고 그래. 도둑 정권 정치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 도둑 정치하는 정치인은 클레토크라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은 그 돈 많이 정치하면서 돈 많이 빼먹는 거 부정저지를 그걸 말하는데 도둑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국가의 제도, 법 체제, 이 제도 이런 것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걸 모조리 말이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고 이런 것을 이것도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클레토크라시라는데 지금 현 정권이 저는 놀라운 게요. 문재인 대통령 법률가 아닙니까? 예. 추미애 장관 법률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요즘도 계속 떠들고 있는 건 조국 그 사람도 법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가 더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법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법 체계를. 그다음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이거를 정말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 이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이런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용서해서는 안 되죠.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덕 정치라니까 저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차원보다도 촛불 정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촛불 민심이 뭡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촛불 민심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촛불 시민들, 예. 촛불 세력들 그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죠. 자기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니들 어디 이 짓 하라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나와서 그렇게 촛불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럼 이것이 촛불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의 그 정직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우리의 정의감도 있고 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몽땅 털어가지고 당신들 한 입에 털어놓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머리가 하나로 통일된 것 같다. 이게 세뇌돼버린 건지 진짜 이게 지금 파시즘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말을 했다가는 대개문들이 그냥 집단 폭격을 가하니까 말을 못해요. 거슬러 가게 그게 과거에 무슨 북한 김정은이나 무슨 히틀러나 하는 수법들 말을 못 하잖아요. 감히 했다가는 단두대에 끌려가니까. 그게 지금 대홍수가 났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물이 막 경류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다음에 살려면 어떻게냐 물길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집단적인 공포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없어졌어. 옛날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뇌 수술 해버리는 말은 그 정신적으로 뇌 수술을 당한 건지 말이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준하는 지금 정치적인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